안녕하세요. 퀸요리하는 내과 언니 홍기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건강검진 항목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실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결과 해석하는 내용을 한 번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내용이 좀 길어요. 사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건강검진은 내가 어떤 항목을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대상군에 속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검사를 받고 나서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대사증후군이나 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질환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되게 중요한 질환이에요. 사망률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어도 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누워있는 상태로 지내는 그런 만성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환들을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들,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미리 검사를 해서 알려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건강검진 제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지를 받아보고 분명히 관리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죠. 질병이 생기기 전 단계, 내가 조절만 하면은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놓치는 거는 되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도 항상 이거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조절하시고 관리하시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시기를 놓치셔서 어쩔 수 없이 약으로밖에 관리를 못하는 시기가 되셨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서 한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검진 결과 해석 보시면요, 뭐뭐를 볼 수 있냐, 계측검사에서는 체중과 고혈압, 그리고 혈액검사 아까 말씀드린 항목이 있고요. 소변검사에서는 단백뇨가 있겠죠. 그리고 영상검사에서는 흉부 촬영이 있고요. 뭐 진찰 문진 항목은 뭐 이제 나오고 우리 별로 잘 안 보죠. 그리고 B형간염, 아까 대상자 40세 이상인 분들, 만 40세에 나오는 B형간염이라는 검사가 있고,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골밀도 검사, 쭉 이렇게 이런 항목들이 병원마다 사실 요거는 나오는 그 포맷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요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체중, 고혈압, 혈액검사 결과 단백뇨가 있는지, 흉부 촬영에서 이상이 없는지, B형간염 검사를 했으면 항원항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골밀도를 했으면 골밀도 검사,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측검사는 이제 체질량 지수가 나오는데 비만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근데 체질량 지수는 BMI 기준으로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비만을 측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 내가 근육량과 체지방량 하다 보면 비만 이제 이런 다루는 곳에서는 우리가 인바디라는 걸 좀 더 많이 같이 해보죠. 왜냐면 이제 단지 체중만으로는 우리가 비만도를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둘레가 여성 33인치, 남성이 35인치 이상인 경우는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 복부 비만이 사실은 또 이제 대사증후군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혈압은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는 120에 80 미만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고혈압 전 단계부터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정도 되시는 분들도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정상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완전 정상은 아니고 사실 대사증후군이고요. 그리고 130에서 85 이상 되는 분들 우리가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30에 80 나 정상인데 라고 하면은 조심하셔야 되세요, 관리하셔야 되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0에 90 이상부터 고혈압을 의심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처방이. 근데 실제로 140에서 90 되신 분들을 식단이라든지 운동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혈압을 대사증후군 그 밑단계로 낮출 수가 있는데, 무조건 약을 쓰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유질환자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기존에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아마 결과지에 유질환자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혈압 의심만 걱정하실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대사증후군 단계도 보면은 정상 중에서도 정상 B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혈액검사 수치에서는 이제 빈혈 수치가 나와요. 남자는 13 이하, 여자는 12 이하가 빈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검사
방법에 따라서 이제 약간 뭐 기계별로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는 부분은 혈색소 수치가 10 미만일 때 보통은 이제 빈혈 치료에 대한 거나 더 추가 검사가 많이 들어가고요. 12, 13 조금 이하, 그 10에서 12, 13 사이 정도 되는 분들은 좀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빈혈 의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기타 질환으로 나오는 경우가 결과지를 보시면 아는데, 빈혈 의심인 부분도 사실은 좀 상담을 받으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뇨병 많이 아시죠? 공복혈당에 대한 기준이 병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복혈당이 100 미만을 정상으로 보는 거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6 이상 되거나 당화혈색소라고 3개월치 이제 혈당을 보는 평균 피 검사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 검진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게 6.5 이상 되면은 당뇨라고 봅니다. 그래서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면은 당뇨는 아니지만은 대사증후군이세요. 정상보다 높은 공복 혈당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대로 관리 안 하시면 당뇨로 진행되기 되게 쉬운 상태예요. 위험한 단계죠. 그래서 공복 혈당이 내가 100에서 125 사이다 하시면은 이분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1.4에서 1.5 이하를 정상으로 보통 보고요. 신사구체 요과율이 같이 나올 거예요. 거기도 60 이상이 정상이니 너무 낮으면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간질환, 간장질환은 간수치 AST, ALT라고 나오는데 수치가 다 써있어요. 밑에 옆에 보면은 정상 수치 얼마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40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요. 감마지TP라고 해서 간 담도, 간 관련된 수치인데 술 드시면 많이 올라가요. 이거는 검사 전에 술을 드시면은 정말 100% 올라갑니다. 요 수치가 남자는 63 이하, 여자는 45 이하 정상인데 이 수치가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간이 있는지 아니면 간에 다른 질환은 없는지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상인지 단백뇨인지 요거밖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다 그러면은 신장질환 의심을 하셔서 만약에 아까 말한 신장질환 크레아틴은 괜찮은 단백뇨가 의심된다 하면은 병원에서 보통 한 번 더 소변 검사 해보자고 할 거예요. 그래도 이상 있으면은 뭐 24시간 소변을 받는 뭐 그런 검사를 위해서 큰 병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흉부 촬영은 정상인지 질환이 있는지 결핵이었는지 나오는데 비활동성 폐결핵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결핵이라 소리는 아니고요. 예전에 앓고 지나간 흔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긴 하세요. 요거는. 그리고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지 비해당인지가 나와요. 대부분 비해당이죠. 40세 때 이제 사실 검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돈을 내고 검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항원과 항체 검사가 있어요. 항원이 헷갈려 하시죠. 항원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내 몸에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B형 간염은 항원이 있으면 일단은 내가 B형 간염에 걸린 상태다. 아니면 이제 그 B형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래서 B형 이렇게 세 가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마 항원이 양성이고 항체가 음성. 항체라는 건 내 몸에서 B형 간염에 안 걸리게 도와주는 것들. 근데 항체가 없고 항원만 있어. 그러면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만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두 개가 같이 공존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내가 질환이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보균자일 수도 있겠구나. 요거 검사를 추가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에 있는 항원도 음성, 항체도 음성. 뭐예요? 걸리지도 않았지만은 내가 나를 지켜주지도 못해. 항체가 없어. 항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원이 없어. 걸리지 않았어요. 항체가 양성이야. 이런 경우는 나는 예방접종 안 받아도 되는구나. 원래 나한테 항체가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보통 200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총 콜레스테롤보다는 요즘엔 총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HDL 콜레스테롤, 요즘에 이제 몸에 있는 지방을 뭐 간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를 낮춰준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고 계시는 HDL,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심장질환을 만든다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에다가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TG라고 이제 약자를 썼는데 그 수치를
5로 나눈 수치, 이 세 가지를 더하는 게 총 콜레스테롤 수치인데,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닌 게,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LDL도 높고 TG, 중성지방이 높은 거는 나쁘지만 HDL이 높아.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올라갔어. 그러면은 그건 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대신에 HDL, 중성 아니면 LDL 그리고 중성지방 각각의 수치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HDL은 높을수록 좋아요. 심장 질환에 대한 발생 위험도를 낮춘다라고 하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고요.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돼 있죠. TG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150 미만이 좋은데 술을 많이 드시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아니면 좀 비만이신 분들은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혈관이 막힌다라는 표현에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두 가지가 사실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위험도에 따라 조금 나뉘어요. 그래서 요거는 위험도에 대한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거는 아마 결과지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non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콜레스테롤 중에서 HDL은 좋잖아요. HDL을 제외한 나머지 LDL과 중성지방, 이 두 가지가 심근경색 발생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치를 사실은 낮추는 거가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거 결과를 보여주는 게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 검사에서 되게 중요한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지질혈증에서는 중성지방과 LDL 수치 이 두 가지를 조금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내시경과 분변자멸 검사 항목도 결과지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음성, 약성, 양성, 악성 이 세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음성은 괜찮다, 악성은 암이다, 양성은 질환이 있지만 암은 아닌 질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내시경이 양성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내시경에서 위염, 식도염, 뭐 위에 뭐 용종, 문제없는 용종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양성이라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분변 자멸 검사 아까 말한 것처럼 대변을 이제 우리가 제출하는 그 대변에 피가 있는지 현미경을 보는 검사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음성과 양성이 나갈 거예요. 음성이라는 거는 피가 보이지 않는다, 양성은 피가 보이니까 대장 내시경 하시오,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사증후군 예방법, 이제 내꺼언니가 제안하는 대사증후군 예방법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체중 관리 정말 필요하시고요. 어떻게 체중 관리가 필요하냐, 무조건 안 먹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위험하고요. 우리가 조금 체중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떻게 보면 먹는 영양소는 골고루 들어가면서 불필요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는 그런 체중 관리 필요하고요. 운동, 규칙적인 운동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혈당 유발 음식을 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사실 이제 대사증후군의 가장 기본이 고혈당 그리고 고인슐린 혈증이기 때문에, 혈당을 유발하는 단 음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얀 음식 멀리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흰 빵이라든지 백미 같은 거. 그리고 파인토 컬러 5가지 음식을 골고루 여러 가지 색깔을 갖다가 조금 먹는 걸 권장해 드리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빨강색, 노란색, 흰색, 보라색, 요런 주황색, 요런 색깔들을 좀 잘 챙겨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거가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되시고요. 식물 내재 영양소를 포함하는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해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 안 되시면은 사실은 영양소로 따로 섭취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지방간 관리를 위해서 운동과 금주, 체중 관리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부분 섭취하지만, 요즘은 사실 음식으로 섭취를 하다 보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조적인 방법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암 예방, 대사증후군 다음은 이제 암 예방을 위한 관리법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검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검진을 꾸준히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영양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뭐 암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유전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소인을 타고나신 분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게 사실 발현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암 발생에 대한 기본 이론인데, 일단은 생기는 걸 내가 100%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기검진 놓치지 않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영양소, 화이트 컬러, 음식 먹을 때 항상 색깔별로 골고루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골고루 섭취하는 거, 식물 내재 영양소를 포함하는 단지 이제 우리가 뭐 몸에 좋다고 막 드시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연에서 난 그런 식물 내재 영양소가 포함된 항산화 영양소를 드시는 거가 되게 중요한 관리라고 보고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어려워 그러면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어떤 산화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걸 아무리 먹고 내가 좋게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나쁜 물질이 자꾸 내 몸에 들어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술과 담배, 암 유발 물질을 멀리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건강검진 결과 해석하는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건강검진 결과 해석지가 집으로는 가지만 사실 내가 그 결과를 보고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버리시고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시면은 정말 나한테 도움되는 내용인데도 내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스스로 조금 보시고 정말 모르는 거는 물론 이제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내용을 통해서 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질병이라는 거는 생긴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생기기 전 단계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관리법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